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월 들어서서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 부동산 큰일 났다. 꽉 잡아라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 징후를 경고했지만 최근 흐름만 보고 불안하여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되며 긴 호흡을 가지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달러와 금, 은 하락세이고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주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서 전고점인 2250선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부동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방송은 아주 중요하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부동산 큰일 났다. 꽉 잡아라. 지금 집에 있는데 흔들흔들거리네요. 자, 쉿.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자, 아무튼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동산이 왜 큰일 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제 정부가 칼을 뺄 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임대주택 사업 있죠. 이것도 2022년 이제 말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혜택이 줄어들어요. 장기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은 다한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하게 빨리 잡기 위해서 아예 그냥 혜택을 없애지 말고 그 사업을 폐지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축소되고 있네요. 그리고 부동산 심리도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장기 임대사업자들도 혜택, 양도세 혜택을 거의 이제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자금은 주식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큰일 났다. 결국 집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조금 와해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강남, 서울, 경기 지방아파트 풍선효과. 이것은 하락장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보세요. 강남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커졌네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상대적으로 별로 안 올라가 보이죠. 작아 보이죠. 강남은 크고. 그러니까 서울이 올라가요. 이게 바로 풍선효과예요. 서울도 이제 서울 나름으로 뭐 한강변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변방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겠죠. 이제 서울이 커지니까 경기도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경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풍선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커지니까 이제 지방이 작아 보여서 지방이 커졌고, 이제 경기도도 올라가고 지방도 올라가는데 서울이 너무 싸 보이네 해서 다시 또 강남이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는 반대로 가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경기도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서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강남도 떨어지고 이렇게 반대로. 오늘 한 것 중에서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서 아마 이렇게 집을 잡는 분들이 많아요. 기다리는데 지쳐서. 자, 뭐 제가 집값 잡는다면 당장이라도 솔직히 잡을 자신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냥 확 휘어잡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일부러 안 잡는지 아니면 못 잡는지 둘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못 잡으면 무능한 거고 안 잡으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집값 17억짜리가 있다고 보자고요. 자, 2013년에 7억짜리가 이렇게 뛴 거예요. 강남 중위가입니다. 약 17, 18억 이 정도 해요.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간다. 혹시라도 가을에 올라간다. 좋아요. 하반기에.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18억. 좋아요. 19억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미 6년간 뛰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년 하반기에 얘가 떨어진다. 지금 올라간다는 보장 못 합니다. 좀 반등을 한 것 뿐이지. 15억. 자, 2년이 지났다. 13억. 3년이 지났다. 11억. 기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기대치는 1억밖에 안 돼요. 뭐 잘 봐야 2억이에요. 근데 하락의 기대치는 거의 6억입니다. 6억.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요? 왜? 이거 지금 이게 7억이 17억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0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미 0에서 출발한 게 뭐 10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자, 내려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데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와야지. 그냥 과거는 다 있고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가요. 올라가 봤자 이거고. 이건 맞습니다. 이제
9억짜리 보자고요. 만약에 하반기 때 뛴다. 뛰어야 벼룩이에요. 10억입니다. 10억. 자. 그런데 얘가 하반기 때 떨어지면 이제 8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제 하락장이 이어지면, 왜 6년간 뛰었으니까 6억, 5억, 9억이 5억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이제 몇 년간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금융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이런 현상입니다. 4.5억짜리가 9억으로 올라왔죠. 중위가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뛰었는데 10억으로 올라간다고 불안해서 집을 잡는다? 바보짓 아니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5억짜리가 있다고 보자고요. 5억짜리가. 자, 이건 3억이 뛴 거예요. 2013년에. 자, 올라가봤자 5.5억 아니면 6억 되겠죠. 6억. 그런데 떨어지면 이제 4.5억, 뭐 3.5억, 3억, 5억짜리도 3억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5천, 떨어지면 2억. 자, 이제 광역시 평균인 3억짜리는 2억에서 1억이 뛴 거예요. 얘는 뭐 떨어질 거 없는 것 같죠? 하반기 때 올라가면 3.5억. 좋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2.7, 2.4, 2억. 이거보다 배는 떨어질 거예요. 이제 2억, 1억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네요. 이걸 본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이 보라색이 6년간 뛰었고 더블로 뛰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오르면 이만큼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확률적으로. 자, 9억 상투장과 바닥장 예상 변동 시세. 지금 여러분들 4.5억짜리가 9.5억으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닥장, 여기 지금 2번이라고 써있는 이 서울 한번 볼까요? 자, 9억 상투장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4.5억에서 9억으로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상투 매도 적극적. 이때는 오히려 매도해야 할 타임이에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그냥 많이 벌었으니까 떨어지면 좀 어떻게 또 올라가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보유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는 건 달라요. 사는 건. 좀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가봤자 이만큼 가겠어요?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요. 좀 징글징글한 좀 정부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찌됐거나 집을 못 잡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집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올라가봤자 도토리 키재기고 떨어지면 위험하다. 자, 그래서 소폭 상승하고 대폭 하락을 우려가 있으니까 잡으면 안 된다. 자, 이번에 바닥장, 여기 이제 만약 나중에 이만큼 떨어졌다. 그때는요, 자, 14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부동산 헐값, 이때는 매수 적극적으로 하고 대폭 상승하고 소폭 하락하니까 잡아도 된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덜 뛰어서 요즘 많이 뛰었는데, 경기도는 이제 선별을 잘해야 돼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선별을 잘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뛴 건 무조건 제껴야 하고요. 싼 거, 대단지인데 싸고 안 뛴 것들이 이제 뛰기 시작하거나 앞으로 6개월간 경기도, 인천이 올라갈 곳들이 있어요. 안 잡으면 올라가는 거죠. 저가 아파트 대책이 안 나오면. 서울이 그렇게 뛸 가능성은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를 필요가 있겠죠. 집값 주도 성장 또 해도 오른 만큼 폭락합니다. 만약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또 집값,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자, 이거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폭등했을 때 대책 세워가지고 조금 하락시키고, 또 폭등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대책 세워가지고 좀 하락시키고, 폭등시켜놓고 이제 대책하니까 또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감정원 지금 제로까지 왔잖아요. 114는 또 KB 이건 플러스로 전환됐고, 이건 제 전망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잡아야 할 때 안 잡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제 전망은 변함은 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이겁니다. 이거. 자, 이미 이만큼 뛰었는데 여기서 이만큼 더 뛴다고 해서, 자, 이 터널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또 폭락장을 한 번은 반드시 오니까 얼마만큼 또 이번에 올라가서 정부가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집값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너무 고가 아파트를 잡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 돈이 있다면요, 잡으세요. 돈 좀 뭐 무리 없다면 굳이 다음 10년 지난 다음에 우상향 한다고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리해서 잡는 사람들은 신중하라 이거죠. 기다리세요. 주택수별 하락장 투자 전략, 무주택자들은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청약입니다. 청약도 안 좋다고 자꾸 폭락론자들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는 집이 다 비싸잖아요. 물론 청약도 받아서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은 하지. 청약도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청약이 기존 주택보다는 거품이 적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폭락론자의 말 듣고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바보짓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 저가, 뭐 1, 2억짜리들, 그리고 세대수는 많고 이런 것들은요, 매입도 생각하셔야 돼. 무주택자들은. 다만 웬만큼 오른 곳들, 비싼 곳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거지. 지금부터 3년 동안 급매 아파트를 계속 관망하면서 매입에 판단을 해야 돼요. 1주택자들은 추가 매입도 고려하는 거고, 당장 말고요. 서울 인접이나 경기 남부 하락폭이 큰 곳이 좋습니다. 1주택자들 하락장에 이제 이 사람들은 좀 갭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장에 분양이나 좀 보고. 지금은 분양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락장 분양. 그리고 하락장 때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분양권 미분양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에서 3년 급매로 갈아타기 하세요. 지금 갖고 있는 거 1억 떨어졌으면 4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기 하시라고. 이게 1주택자들이 할 몫이에요. 서울 인접, 경기 남부 이런 데 좀 많이 빠진 곳들 추가 매입하면 되고, 2주택자들 하락장 분양받는 게 최선입니다. 분양권, 미분양 이런 거 잡는 게. 그리고 못난이는 지금이라도 좀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1년, 3년 지나서 급매가 나오면 역시 갈아타기 하시고, 자, 지금도 좀 못난이는 매도하는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또는 별로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곳들, 서울 인접, 경기 남부 추가 매입. 자, 이런 사람들은 바닥장에는 임대주택 사업 해도 돼요. 다주택자, 자, 하락장 분양, 분양권, 미분양, 못난이는 계속 매도하세요. 다주택자들은 지금 선택이 별로 없어요. 빨리 매도하는 게 좋겠죠. 1에 3년 갈아타기도 고려를 하시고, 부동산을 빨리 정리해야 하락장에 좀 더 좋은 곳을 또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 사업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아주 나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봐드리는 거니까 다주택자들 어쩔 수 없이 나는 미친다 그러면 뭐 이거 가능성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 자, 이번에 무주택 1주택 주택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자, 정말 엄청나죠. 특히 무주택자들 1주택은 집이라도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자, 이때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수요자, 소액 투자자. 소액 투자로만 실수요자. 솔직히 실수요자라는 말도 큰 틀에서 자본주의에서는 실수요 이런 말, 투자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만 통하냐? 투자만 통해요. 실수요했다가 손해보면 그거 완전 그 손실 보는 사람 아니에요. 실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마음가짐은 실수요로 해야죠. 투기하겠다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결국 투자라는 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실수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좀 기다리는 게 좋고, 만약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소액으로. 자, 여유자금 대출을 최소화하세요. 대출 많아갖고 좋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청약 우선으로 하시고 5년 상승폭이 낮은 곳으로 가세요. 집값도 싼 곳들. 5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에서 5억 좀 낮은 아파트가 좋아요. 저가 아파트가. 역세권 도보 10분 이내가 좋습니다. 물론 서울은 좀 10분 밖이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경기 인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서울, 특히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 유망하다. 인천 경기도 서울 외곽 저평가 지역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 대폭락 순위, 이건 여러 번 말씀해 드렸지만 앞으로 빠지면 누가 많이 빠져요? 이 순서예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중구, 양천 강동, 동대문 서대문, 그리고 기타. 이 순으로 자 빠지겠죠. 이게 1번 강남 서초가 제일 많이 빠지죠. 동별로 고가 아파트, 꼭 여기가 아니래도 비싼 아파트, 많이 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아파트 폭락합니다. 경기도 볼까요? 과천 판교가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그 다음 분당 광교, 위례 평촌, 삼성 미사, 가밀 향동, 동탄 송도, 다산 갈매. 말만 1위에서 7위지.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많이 빠져요.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 기타 위성도시에서는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용인, 수원, 의왕, 구리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들이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색깔이 진한 곳들,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은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왜 그러면 자꾸 거품이 높다고 하느냐. 지금 여기 서울, 사우스코리아, 자 세계 4위,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런던 빼고는 4위가 서울이에요. 여기 PIR 규모도 여기 베이징 도시별로 쫙 봤더니 서울이 두 번째네요. 중국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집값이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총 합쳐서 1만 달러밖에 안 된 나라가 집값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이게 무슨 집값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게 보여지죠. PIR 규모. 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냉각에 서울 갭투자 15.1에 3.5 급감했다. 정말 3555 5배나 급감했네요. 여기 보세요. 이 급감했다는 것은 요즘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지금 5월, 6월 들어와서. 근데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갭투자에도 별로 매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좀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지 서울은 여기 갭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 게 있어야죠. 살 게. 6년 만에 부동산 줄인 부자들도 계속 늘리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털어낸다는 것은 이제 상투라는 뜻이잖아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아까도 말했지만 19년 10월, 20년 3월 달까지 쭉 줄고 있고 15억 초과 아파트들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아파트도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2017년 802 대책, 자, 이 대책 직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가 대책이 나오니까 확 줄어서 집값이 좀 내려갔죠. 자, 2018년 보세요. 이번엔 9.13 대책이요. 지금 대책 나오기 전에는 1만 건까지 역시 올라갔다가 3천 건으로 확 줄었죠. 자, 이번에도 보세요. 자, 2019년 12.16 대책 전에 계속 거래량 늘었다가 이건 집값도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그러다가 쭉 줄었죠. 천대로. 자, 지금 닮은 꼴이 3번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약간씩 6월 들어와서. 자, 정말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1년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지도를 한번 봤어요. 앞으로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그래도 37%. 자, 예전보다는 줄었잖아요. 이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23. 아직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봤더니 여기 보세요. 자, 57, 54. 요즘 조금 40으로 약간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몇 달 동안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잘하고 있다는 24%밖에 안 돼요. 못하고 있다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참 낮잖아요. 이거 만약 집값 올라가면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정신 내가 보기에는 못 차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집들이 쭉 있네요. 이건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집값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동산과 부양이라는 말을 결부시켰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왜 결부시켜요? 전혀 이거 결부시키면 안 되지. 오히려 거꾸로 이 집값과 부양을 결부시킨 거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는 의심을 지금 받는 대목이며 앞으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계속 그럴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지나친 부동산을 잡는 것은요 이미 저는 늦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추이를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